안녕하세요. 덕커입니다. 게임 네트워킹에 의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싱글 프로세스 구조와 멀티 프로세스 구조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해하는 게 그 컴퓨터의 그 서버 구조에서 백엔드 사이드에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걸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싱글 프로세스 구조에서 멀티 프로세스 구조로 그 변화가 되는 과정인데 어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됐는지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싱글 프로세스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싱글 프로세스 구조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하나라는 거죠. 프로세스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프로그램이 그냥 프로세스예요. 프로그램 하나로 돌아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개념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지 꼭 싱글 프로세스 구조라고 해서 뭐 프로그램이 무조건 하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단순히 봐서 싱글 프로세스 구조다 그러면 한마디로 게임 서버가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게임 서버가 하나다. 하나의 게임 서버로 어떤 서비스가 게임이 서비스된다 라고 봤을 때 이거는 싱글 프로세스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와우가 옛날에 있죠. 와우 MMORPG가 있는데 와우에 월드가 여러 개가 있죠. 뭐 질라탄도 있고 아즈샤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월드 서버들이 있는데 각 월드가 하나의 게임 서버로 하나의 프로세스로 돌아간다. 그러면 싱글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고요. 질라탄 아니죠. 아즈샤라 서버라고 해도 질라탄 축구선수고 듀로탄이죠. 어쨌든 아즈샤라 서버라고 해도 하나의 게임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게임 프로세스들이 하나의 아즈샤라를 구성한다. 그러면 멀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프로세스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왜 게임 서버를 하나로 만드냐? 이거는 옛날 방식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냐 스케일 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케일이 올라간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서버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머신을 더 강력한 머신으로 교체하는 거가 스케일 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2GHz의 램이 뭐 16GB 램을 가지고 있고 뭐 쿼드 코어다. 코어가 4개다 했는데 이거를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3.5GHz의 CPU에 메모리를 32GB를 꽂고 이게 옥타 코어다. 코어가 8개다. 라고 하면은 머신의 성능이 올라갔죠. 머신의 성능이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돌고 있는 게임 서버 프로세스의 성능도 덩달아 올라가는 걸 이거를 스케일 업 방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업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싱글 프로세스는 스케일 업에 의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하나가 돌잖아요. 프로세스가 하나가 돌기 때문에 하나의 월드가 하나가 돌기 때문에 하나의 머신에 그 프로세스 하나만 돌리면 결국에 이 머신이 성능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 프로세스의 성능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 이거를 스케일 업 방식이라고 그러고 이걸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어요.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문제는 뭐냐? 저번에 제가 기초 시간에 멀티스레드 강의를 하면서도 얘기 드렸지만 공짜 점심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는데도 프로세스 성능이 도저히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머신의 성능이 증가됐다고 해서 프로그램의 성능이 바로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비례해서 올라가지를 않고 머신 성능이 증가한다고 해도 프로세스 성능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머신이 성능이 올라가더라도 실제 증가되는 양은 되게 적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많이 증가됐는데 가면 갈수록 머신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제 프로세스가 증가되는 양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거를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 심지어는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머신의 성능이 올라가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 이게 왜 그러냐? 공짜 전심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공짜 전심이 이제 더 이상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나온 게 스케일 아웃 방식. 스케일을 퍼뜨렸다, 아웃 넓혔다 라는 방식이에요. 스케일 아웃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스케일 아웃 방식은 뭐냐면은 머신의 성능을 늘리는 게 아니라 머신의 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2GHz짜리 서버 듀얼코어, 코어가 2개짜리 머신 하나 돌렸는데 서버 성능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머신 하나 더 늘리는 거예요. 2GHz짜리 듀얼코어 역시 똑같은 머신을 하나 더 늘리는 거죠. 또 필요하면 또 늘리는 겁니다. 2GHz 듀얼코어 머신은 또 똑같은 거 하나 늘리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머신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성능 증가를 꾀하는 게 스케일 아웃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짜 전심이 끝난 뒤로 스케일 업 방식에서, 그러니까 머신 성능을 올리는 방식에서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변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스케일 업 방식은 싱글 프로세스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스케일 아웃 방식은 멀티 프로세스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 머신 하나에 프로세스가 하나씩 돈다고 가정을 하면 스케일 업 방식은 더 좋은 머신에다가 같은 프로세스 돌리는 방식이고, 스케일 아웃 방식은 프로세스 하나가 머신에 돌고 있는데 성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똑같은 머신 하나 더 늘려서 또 프로세스 또 돌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프로세스가 2개가 도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은 하나가 돌다가 머신을 또 늘려서 똑같이 하나가 도는 거죠. 계속 프로세스는 하나만 도는 건데, 스케일 아웃 방식은 하나로 돌리다가 2개가 됐다가 또 이제 3개가 됐다가 이렇게 수십 개까지 늘릴 수 있는, 뭐 수백 개도 늘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늘려나가는 방식이 스케일 아웃 방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방식의 차이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방식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케일 아웃 할 경우에 비용 측면을 먼저 보죠. 스케일 업 할 때와 스케일 아웃 할 때의 비용 측면을,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스케일 업을 한다는 거는 서버 머신을 바꾼다는 얘기죠. 더 좋은 머신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격은, 서버 머신의 가격은 성능에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방식으로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가격 상승폭도 커집니다. 그래서 서버가 뭐 이제 고성능 서버다 그러면 대당 1억씩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고성능 서버다 뭐 32코어, 코어 개수가 32개에다가 뭐 램이 뭐 128GB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고성능 서버를 한다 그러면 가격이 1억 가까이로 올라갑니다. 근데 스케일 아웃 방식은, 이 방식은 이제 서버 성능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증가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서버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가격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케일 아웃 방식은 같은 머신을 늘려가는 거죠. 같은 머신을 늘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이 직선으로 증가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머신을 하나 늘릴 때마다 하나씩 증가되는 방식인 거죠. 한 대일 때 가격은 뭐 가령 한 대일 때 가격이 50만원이다. 그럼 2대면 100만원, 3대면 150만원,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증가되는 방식이 스케일 아웃 방식이죠. 이럴 경우에 봤을 때 이게 변화가 생기는 지점이 생깁니다. 여기 이 점에서 스케일 업 방식이 추월하게 되는, 처음에는 스케일 업 방식이 더 싸게 먹힐 수 있어요. 기기가 싸니까. 근데 일정하게 증가되는 방식과 만나는 교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방식, 여기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스케일 업 방식보다 스케일 아웃 방식이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나오는 게 이제 머신은 싸다, 하드웨어는 싸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싸다는 건 뭐에 비해 싸냐? 프로그래머에 비해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래머를 써서 효율적으로 코딩을 하는 것보다 좀 값싼 프로그래머를 쓰고 머신을 좋은 걸 갖다 쓰는 게 더 싸게 먹힌다 라는 속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왜 나오냐? 머신이 그만큼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가격이 싸졌어요. 옛날보다 확실히 많이 싸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는 성능의 아주 고성능의 머신은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스케일 아웃 방식에서
스케일 아웃 방식은 고성능의 머신이 필요가 없어요. 가령 뭐 2GHz짜리 듀얼코어, 더블코어에다가 램 한 8기가 박죠. 8기가 박았어. 이 정도 머신 서버는 우리 뭐 도매가로 산다 그러면은 한 2-30만원? 또 안 걸릴지도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2-30만원이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머신 10대면은 뭐 220만원이 치고 200만원이 드는 거죠. 이런 머신 10대라고 해도. 근데 32코어에다가 코어 개수가 32개에다가 3GHz짜리에다가 3에서 4GHz 거기다가 뭐 램을 128기가 램을 박았다. 그러면 이 정도 머신이면은 몇 천만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이런 거 10대보다 이거 한 대가 더 비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 아웃 방식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더 좋다는 방식이고요. 특히 요즘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주 발달되면서 전부 다 가상화가 됐어요. 그래서 머신도 가상 머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데 실제 머신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머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머신의 성능을 가상화해서 이 머신 자원을 공유하기도 하고 일정 자원을 뭐 갖다 쓰기도 하고 일부만 갖다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상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실제 머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AWS,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 버추얼 머신들을 대여를 해주는데 이 버추얼 머신의 실제 머신, 피지컬 머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성능 머신을 이런 데서 빌려 쓰는 거는 그 아마존 입장에서 봤을 때도 큰 부담이 안 돼요. 큰 부담이 안 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큰 부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성능 머신이 뭐 10개든 100개든 간에 고성능 머신 한 대보다 더 싸게 먹힐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스케일 아웃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가 있는데 availability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데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가용성이라고 그래요. 가용성.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 볼게요. 서버가 한 대요. 싱글 서버, 싱글 머신이에요. 싱글 프로세스예요. 싱글 프로세스에서 그러니까 월드 서버가 하나 딱 있어요. 아지샤라 서버가 있다고 쳐죠. 있어요. 프로세스가 하나 있어. 근데 얘가 죽었어. 프로세스가 하나 딱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플레이어들은 이 아지샤라 서버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버를 다시 띄우기 전까지는 이 아지샤라 서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 서비스가 종료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라고 해서 그러니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 하나의 점 실패할 수 있는 하나의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다 서비스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싱글 프로세스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멀티 프로세스를 보면 똑같은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떠 있죠. 여러 개가 떠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아지샤라를 구성하고 있다고 쳐보죠. 아지샤라라는 서버를 구성하고 있다고 쳐봐요. 뭐 이거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뭐 채널로 나누든 아니면 존으로 나누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아지샤라 서버를 얘네 프로세스 여러 개가 구성하고 있다고 쳐보죠. 이 멀티 프로세스 상황이죠. 이때 하나가 죽었어요. 하나가 죽더라도 나머지 애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여전히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작동하지가 않죠. 얘가 죽었더라고 하더라도 아지샤라 서버는 여전히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availability 가용성이 높다. availability가 높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용성이 높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어떤 상황에서도 잘 굳건하게 서비스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 싱글 프로세스 구조는 가용성이 낮고 비용이 높고 그러니까 비용도 높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멀티 프로세스는 가용성이 높고 비용이 낮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보면 당연히 멀티 프로세스 상황이 좋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 업 방식에서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역시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안 좋냐 라고 보기는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장단점이 있어요. 항상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 거죠. 뭐든지 간에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요. 그럼 싱글 프로세스의 장점을 보죠. 싱글 프로세스의 장점. 아무래도 하나니까 단순해요. 단순하다. 구조가 단순하다는 거예요. 구조가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프로세스가 모든 거 다 처리하죠. 하나의 월드를 모든 거 처리해요. 그래서 심리스하다. 우리가 심리스하다고 말을 하는데 심리스 월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프로세스 간의 그 관계를 잘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떠 있으면 이 얘네들의 각각을 관리를 해주고 매니저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 있는 유저가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어떤 단절이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단절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이 단절을 눈속임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복잡도가 올라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잡도 여러가지 해줘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싱글 프로세스에서는 그냥 여기 있던 유저가 이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옛날에 와우 예를 자꾸 드는데 와우를 보면 대륙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저희 비행기 타고 가죠. 여기서 여기까지 헤엄쳐서 못 가요. 헤엄쳐서 어느 정도 가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가면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대륙은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냥 걸어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이게 구름으로 올라가서 이제 구름이 막 나오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쪽 월드를 담당하는 프로세스와 이쪽 월드를 담당하는 프로세스가 다르고 여기 비행기 타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던 유저 인스턴스가 이쪽으로 이동되는 과정은 생기는 거고 그 단절을 구름 형태로 가려서 유저가 좀 눈치채기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단절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걸어가고 싶다. 이거를 심리스 월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싱글 프로세스가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하나의 프로세스가 돼 있으니까 서로 떨어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의 월드가 두 월드 모두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관리하니까 여기서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수영을 해서 가든 걸어가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멀티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떠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관리를 하려면 관리 비용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놈이 죽었어. 이 놈이 어떤 놈이 죽었으면 재빨리 띄워줘야 되고 이거를 만약 버전업을 했어요. 우리가 버전업을 했어. 그러면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다 새로운 버전으로 새로운 카피로 전부 배포해야 되는데 배포해야 될 양이 훨씬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 개수가 10개다. 그럼 10군데다 배포해야 되는데 싱글 프로세스는 한 군데만 배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과정,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이 멀티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케일 업 방식에서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바뀌어갔다고 생각했죠.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싱글 프로세스에서 멀티 프로세스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멀티 프로세스 상황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때 프로세스 개수가 뭐 10개는 기본이고 뭐 몇백 개씩 증가되는 거죠. 몇백 개씩. 이거를 사람 손으로 관리할 수는 없어요. 전에 싱글 프로세스에서는 서버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뭐 월드 수만큼 머신이 하나씩 있다고 치면 월드가 20개면 뭐 머신이 20개만 있으면 되겠죠.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관리가 가능했어요. 여기까지는 휴먼 컨트롤이 가능했는데 여기서부터 오면은 월드당 뭐 프로세스 수가 몇십 개, 작게는 몇 수십 개, 많게는 몇백 개씩 되다 보니까 월드가 그러면은 뭐 한 20개다 그러면 20개당 100개씩 해도 2000개가 넘죠. 그럼 2000개를 관리를 사람 손으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오토메이션, 자동 관리가 중요성이 됐습니다. 자동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났고 자동 관리, 형상 관리, 자동 배포 등등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툴들이 나왔어요. 뭐 젠킨스라든가 빌드를 자동화해주는 젠킨스라든가 뭐 엔시블 같은 이건 배포를 자동화할 수 있는 거, 뭐 셰프 같은 형상 관리해주는 뭐 등등등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다 스케일 아웃을 하기 위해서 생겨났고, 워낙에 많은 도구들이 막 생겨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그리고 알아야 될 것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얘기 든 것만 해도 뭐 3개가 있지만 그 외에 등등등 되게 많습니다. 뭐 쿠버네티스도 있고, 뭐 더커, 뭐 등등. 그리고 AWS, 우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에 서비스 할 거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등등등 굉장히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다 프로그래머가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DevOps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직업군이 생길 정도로 이쪽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복잡해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스케일업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높고 가용성, 특히 가용성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가용성이 낮고, 스케일업은 비용이 낮고 가용성이 높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멀티 프로세스는 어떻게 구성할까요? 게임에서, 특히 MMORPG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평으로 나누는 방식, 수직으로 나누는 방식. 그래서 수평으로 나눈다는 거는 월드가 있으면 월드를 대지, 2차원 평면의 월드가 있겠죠. 월드가 이렇게 있으면 월드를 그냥 지형 지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프로세스 1이 담당하고, 이쪽은 프로세스 2가 담당하고, 이쪽은 프로세스 3가 담당하고, 이쪽은 프로세스 4가 담당하고, 이런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우에서 대륙이 2개면 각각을 다른 머신이 담당하듯이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존 방식으로, 존으로 나눈다, 존 방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 있던 유저가 이쪽 쪽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가장 쉬운 방법은 노딩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넘어갈 때 그냥 노딩 화면 나오고 그 사이에 넘기는 방식. 근데 걸어서 넘어가고 싶다, 우리가 연결돼서 심리스하게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별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좀 복잡한 처리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존 방식으로 나누는 방식이 있고, 또 수직적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같은 존 방식이라도 중첩해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같은 존 방식이라도.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지형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담당하는 지형이 이렇게 있어요. 도시다, 그럼 도시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유저가 5,000명이 모여 있다. 그러면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5,000명을 전부 다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이 도시는 뭐 대도시여 가지고 모든 유저가 다 여기로 모인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걸 하나의 프로세스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채널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500명씩 프로세스 10개를 돌려서 한 프로세스가 500명씩 담당하도록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을 채널로 나눈다, 채널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MMORPG들은 지금도 아마 쓰고 있을 거예요. 채널 방식이 있겠죠. 그래갖고 존 방식이 있고 채널 방식이 있는데, 이거 둘 다 같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을 이렇게 나누고 수평적으로 각 지역도 여러 개의 멀티 프로세스로 채널 방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사실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어느 만큼을 관리하고, 얘가 여기다가 여기로 갈 때 어느 서버로 가야죠. 프로세스 너무 많으니까 어떤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서버가 따로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배포하고, 그러니까 버전업이 했을 때 새로 배포하고 빌드하고, 그리고 롤오버, 그러니까 사고 발생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판단하고 모니터링 나오는데, 문제를 판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복구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멀티 프로세스 서버를 잘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군을 DevOps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뭐 이건 알겠는데 그래도 굳이나 싱글 프로세스를 하고 싶다, 또는 멀티 프로세스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프로세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각 프로세스가 그러면 싱글 스레드로 구성될 거냐 또는 멀티 스레드로 구성될 거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싱글 프로세스에서는 요즘에 서버 머신에 그 클락 수가 높지가 않으니까 반드시 멀티 스레드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싱글 프로세스에서는 멀티 스레드 써야 되는 상황이고, 멀티 스레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싱글 프로세스 구조를 쓰느냐, 싱글 스레드 구조를 쓰느냐, 멀티 스레드 구조를 쓰느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멀티 프로세스면서 멀티 스레드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 시간에는 멀티 스레드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건지, MMORPG 서버에서 멀티 스레드 구조의 서버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